질풍노도, 알 수 없는 10대의 속마음. 또 이제 말로도 좀 안 통하고요. 그러면은 그 엄마 마음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복장 터진 거죠. 지금 사춘기 아이들의 머릿속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We thought that because somebody looks 13 and looks fairly adult that they were probably seeing the world the same way we are. But they're not. 좌충우돌, 이해하기 힘든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춘기의 비밀, 그 해답을 첨단 뇌과학이 밝힌다. 로미오, 내 맘 알죠? 내일 사람을 보낼게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천번 만번 사랑해요. 로미오? 왜 불렀는지 그 사이에 깜빡했어요. 그럼 생각이 날 때까지 여기 서 있을게요. 아니요, 생각 안 할 거예요. 당신이 거기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 그 생각만 할 거예요. 그럼 나도 영원히 생각 안 나기를 바라며 여기 있을게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진 나이를 아십니까? 줄리엣은 14살, 로미오는 16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생쯤 되는 셈이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의 나이는 바로 사춘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렇게 순수하고 지극히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사춘기였기 때문에 더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춘기에 대한 정의는 많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사춘기를 아이와 놀고 과거와 불화하며 도둑질하고 싸우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대 초반까지 지녀온 어린아이와 같은 본성과 또 점차 어른으로 성숙되고 있는 자신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괴테가 내렸죠.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그의 표현입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10대들의 욕망은 변덕스럽다. 이들의 욕망은 열정적이면서도 그만큼 더덥다라고 했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 물음표라고 한 것이죠. 대체 이런 사춘기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몸에 있습니다. 사춘기의 비밀, 그 첫 번째 호르몬. 사춘기는 호르몬의 폭죽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우영아, 자, 얼른 일어나자. 이제 7시 반. 더 이상 시간 없어. 빨리. 빨리 얼른. 매일 아침 우영이는 엄마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늦잠 때문이다. 더 이상 시간 없어. 아버지 깨워? 아버지 불러? 아버지 불러? 등교 시간까지 겨우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영이는 도통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모른다. 세면답에 우영이는 여전히 비몽사몽이다. 이렇게 양치질을 하다 조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다. 그렇게 졸려요? 네? 그렇게 졸려요? 네. 우영이가 잠이 많아지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부터다. 그런데 해가 바뀔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져 결국 병원까지 찾아야 했다. 병원에선 우영이에게 기면병이란 진단을 내렸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아침밥을 항상 떠먹여서 학교를 보냈어요. 전부. 자기가 먹는 건 물만 마시고 양치밖에 안 했어요. 세수도 거의 뭐 머리 샴푸 시키면서 이제 세수까지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요.
우영의 하루는 잠과의 싸움이다. 교복단추 하나 혼자 꿰기 힘들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고 졸음으로 인해 생긴 웃지 못할 일들도 많다.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면은 왕복 몇 번을 해가지고요. 이제 낮에 출발했다 그러면 밤중에 거의 뭐 10시, 11시 이때 돼야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전화해도 안 받죠. 계속해서 오직하면 한 번은 옆에 분이 하도 전화가 울리니까 옆에 분이 깨우면서 학생 전화 받아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한 11시 몇 분인가 집에로 왔더라고요. 조정 안에 가득 차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졸음은 당연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밤엔 10시간이나 잤지만 우영이는 마치 밤을 샌 것처럼 잠에 취해 있다. 우영이 잠 깨야지. 어?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항상 깨어있도록. 선생님의 지적도 그때뿐. 잠 때문에 겪는 손해는 만만치 않다. 지금은 애들이 주변에서 여러 자고 그러니까 묻혀가지고 저는 맨날 자고 다른 애들은 그래도 조금씩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수업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공부나 취미생활은 좋으니까 포기한 상태죠. 할 수가 아예 없어요. 사춘기와 기면병,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뇌 안에서 우리 낮에 각성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호르몬, 보통 우리가 하이퍼크레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물질이 이제 밝혀졌는데, 기면병 환자에서는 그 호르몬이 뇌에서 생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 결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춘기와 관련이 있고 또 낮에 졸린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기면병의 원인으로서 지금은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소연이의 등굣길은 오늘도 바쁘다. 이렇게 뛰어요? 지금요, 늦게 일어나서 안 뛰면 지각해요. 빨리 뛰어라! 기간이다! 늦잠을 잔 것은 소연이만이 아닌 모양이다. 매일 아침 흔하게 볼 수 있는 학교 앞 풍경이다.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한다. 평범한 14살의 사춘기 아이들. 이렇게 조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다. 지난밤 늦게 잠들었기 때문이다. 그냥 자는 것 같은데, 그냥 졸린 것 같고 눈이 그냥 자고 싶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중학생 올라온 후부터. 병준이는 몇 시쯤 자요? 12시요. 하루에 몇 시간 자? 6시간. 6시간이면 잠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자는 거예요? 뭐 잠이 안 와서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6학년 때요. 보통 늦으면요 12시 정도 자죠. 자려고 하면요 너무 일찍 자는 것 같고 잠이 안 와요. 시간이 늦었는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고요. 중학교 오고 나서부터. 늘 잠이 부족하면서도 아이들은 왜 이렇게 늦게 자는 것일까?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청소년 수면에 대해 연구해온 수면학자 론달 교수는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춘기가 되면 전에 비해 더 늦게 자고 또 아침에도 더 늦게 일어나는 수면 지체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멜라토닌에 있다. 사춘기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아동기에 비해 2시간 정도 늦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습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어릴 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